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언론과 세계 지식인들, 심지어 일본 정치인들로부터 합리적인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오판을 시인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의 반발은 물론 불매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일각에서 한국을 잘못 판단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마이니치 신문이 징용공 대응 촉구 의도라는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마이니치는 먼저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불매운동도 일어났다면서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당황하고 있음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신문은 또 정치적 갈등과는 무관하게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류 붐이 일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희망적으로 전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싱가포르가 중국이 국제회의에서 일본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의 설전이 오간 뒤 마이크는 싱가포르에 넘어갔습니다.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일본이 아세안 국가를 하나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국을 뺄 게 아니라 백색 국가의 범위를 아세안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고노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빠지더라도 아세안 수준의 대우는 받을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궤변을 늘어놓은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인 비판이 나온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좋은 영감을 받았다며 아세안과 한중일은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선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화가 아닌 경제 보복 카드를 빼든 일본을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국제사회의 쓴소리에 고노 일본 외무상은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언론이나 다른 나라뿐 아니라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이나 우치다 교수 같은 지식인들, 그리고 하토야마 전 총리,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이 밖에 많은 지식인들이 아베의 경제정책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면 자신의 생각에 변화가 있을 법합니다만 아베 신조는 자신의 고집을 꺾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집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11일 개각 후 잇따라 한국 때리기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개각 후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 자세와 관련해 새로운 체제하에서도 먼지만큼도 안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이란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만 북한 문제로 일한, 일미한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으며 미래지향에 이란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와라 이슈 경제산업상 역시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다로 방위상이 한일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눈에 띕니다. 방위상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일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 한일의 연대도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의 태도 변화는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방, 방위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개각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고노 방위상의 기용은 일본 외교의 계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와라 이슈 경제산업상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측근이라며 총리 관저가 외무상, 방위성, 경제산업상이 연대해 한국에 대한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연대에서 조직적으로 한국을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모테기 도미시스 외무상의 인사 자체가 한국과 관련한 일본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모테기 씨가 소속 파벌인 다케시타파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외무상에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고노 씨를 경질하려고 했지만 남대사에게 무례하다고 발언한 뒤 인터넷상에서 고노 씨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자 방위상에 기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계에서는 혀만 하면 한자리 해먹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베 총리가 단행한 개각과 집권 자민당 간부 인사를 좋게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응답자는 50.9%였으며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이들은 31.4%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대중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베 신조는 이번 개각을 통해 아베 친정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한일 관계를 강경 기조로 이끌어갈 것이고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인, 경제인들이 아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지만 일본인들의 아베 사랑은 요지부동입니다. 따라서 아베 신조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수출 규제 철회와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 사과할 만큼은 먼지만큼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이없는 사실은 자신들의 의무는 외면하며 한국에게는 계속적으로 군사정보 등의 요구를 뻔뻔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관계가 없는 수출 문제와 안전보장 협력을 거래하려는 교섭은 용인하기 어렵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등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 한국이 얘기했으니 철회할 성질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비춰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수출 관리 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안보 협력 체계인 지소미아와는 별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협정 파기 결정을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와 관련짓고 있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달 2일 서울에서 가하무라 다케오 이란 의원 연맹 간사장을 만났을 때 일본 측이 취한 조치를 원상복구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전제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가하무라 간사장을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근간에 있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적이라면서 이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므로 한국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 한마디가 전부다 라고 반응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가하무라 간사장의 논의 내용을 놓고 한국 정부의 설명과 일본 언론의 보도에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알려진 발언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논리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일본 측은 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을 그으려면 다 긋던지 연결 지으려면 다 연결 짓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데 자기들 유리한 건 연결 짓고 불리한 건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 진짜 왜 그러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이 논리가 뭐야 대체? 혹시 이 논리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최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추석에 후쿠시마 농산물 많이 먹고 혹시 어디가 잘못되셨습니까? 대체 이건 무슨 논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페페TV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로 가르쳐 주시겠답니다. 꼭 보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베씨에게 추석 덕담 많이 해주실 겁니다. 여기 와서 페페TV 리플 번역기로 돌려보세요. 요즘 일본 사람들이 와서 페페TV에 험한 댓글들 달고 가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채널에 방사능 묻을 것 같잖아요. 빨리 7광구나 대한민국 땅이라고 인정하세요. 페페TV가 7광구 꼭 한국 땅으로 못 박을 겁니다. 시청자